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자, 4월 3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이달 마지막 날 됐습니다. 오늘 주봉도 완성이 되고 월봉도 완성이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고요. 결국 상승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핵심 이슈는 이제 실적, 또 지표, 그 다음에 코로나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어저께 애플이 시간의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. 매출이 뭐 54% 증가했다. 뭐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실제로 본장에서는 별게 없었죠. 별게 없었고 어저께 페이스북도 실적이 괜찮았어요.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 영향이 없었습니다. 오늘 새벽에는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고요. 전년 동기 대비 44% 증가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그래도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시장에서는 실적 장세를 정말 많이 기다렸죠.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가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오는 게 실적 장세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적이 미국 시장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빅테크 관련주에서 시장이 엄청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적은 정말 좋았는데 지수는 뭐 별게 없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지표가 두 개가 나왔어요. 하나는 고용, 그러니까 신규 실업 청구가서 주간마다 나오죠. 이게 55만 3천 건이 나와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였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 6.4%가 나왔답니다. 직전 분기, 그러니까 지난 분기 대비는 4.3%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거죠. 거의 3분의 1 정도가 더 나온 그런 상황이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뉴욕에서 최악의 코로나19 감염 도시죠. 여기서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. 7월 1일을 완전 재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.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은 아마도 이 지표로 주가가 좀 올린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결코 시장이 좋은 게 아니죠. 왜냐하면 얼마 전에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경제 고용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얘기는 긴축이 오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고용이 개선되고 경제가 성장한다. 그 인플레이션이 2%가 된다. 그러면 이거는 긴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블랙록의 링리더인가요? 네, 그 사람 맞을 거야. CIO.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10월에 테이퍼링 가능하다. 아시겠지만 FOMC 회의가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.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, 지금 국채 800억 달러, 주택 저당 채권 400억 달러, 1200억 달러 유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틀 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월 달에는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라고 블랙록 CIO가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시점에 이코노미스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.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은 넘어가지만 6월 정도 FOMC 회의 때는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FOMC에서 논의가 있을 거다. 그 얘기가 나옵니다.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지표하고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되죠.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나갈 수가 있죠.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1조 9천억 불 미국에서 경기 부양 했잖아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한다 해서 2조 3천억 불, 그 다음에 1천억 불, 1조 달러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. 그러면 지금처럼 이 상황에서는 2조 3천억 달러나 1조 달러를 못하는 거예요. 어떻게 하겠어요?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 와야만 가능해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. 이걸 하고 있어요. 2조 3천억 달러, 1조 달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을 흔드는 뉴스가 나와야 될 거다. 근데 저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뉴욕이나 이런데 뉴욕, 뭐 뉴질랜드, 이스라엘 같은 데는 지금 뭐 마스크 벗고 뭐 공연도 하고 하잖아요. 이런 걸 보면은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인도나 이런 걸 보면 얘기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나는 혹시나 그들이 두 가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, 이건 음모론적인 생각이에요. 틀릴 수 있습니다. 틀릴 수 있습니다. 음모론적 생각인데요. 다시 재탕을 한번 하지 않을까?
아니면 그거 외에는 사실 중국과의 분쟁 외에는 없어요. 전 세계가 중국과 분쟁하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될까요?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재탕을 해서, 재탕을 통해서 나머지 경기 부양하고 그 경기 부양 돈을 풀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테이퍼링이나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,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1조 9천억 불을 하고 2조 3천억 달러 하고 1조 달러 한 상태에서 주가가 더 못 가라는데 못 가고 있는데 경기 부양을 한다, 테이퍼링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면 결국은 뚝이 무너지지 않게 막고 그 사이에 돈을 회수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,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. 어쨌든 미국이 상당한 기로에 있는 건 사실이다. 지표라든가 실적이 좋아지는데 경기 부양을 유지하는 거 그 자체가 언밸런스인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, 죄송합니다.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. 자, 미국 시장을 보시면 5주선을 깰 수 있는 자리였죠. 근데 못 깼어요. 아마 오늘 밤에 5주선 깨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, 지금 뭐 쌍봉구 언저리에서 오늘 0.22% 올랐어요. 그래서 여기서 싸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14,000에서 움직이는데, 다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34,200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 되게 중요한 자리다 했는데 지금 34,000원 다시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밤 주봉, 월봉 완성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,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그 공매도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나라 시작돼요.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증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. 5월은 팔고 떠나라. 이게 맞을까? 이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. 팔고 떠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이제 첫 번째로는 미국입니다. 미국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? 중요한 위치인데, 이 자리인데, 이 자리에서 실적이라든가 고용 개선되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도 주가가 더 못 가요. 연준이 양적 완화를 얘기하는데도, 유지한다고 했는데도 더 이상 못 가요. 자, 그 얘기는 뭡니까?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, 이 자리,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 자체가 엄청 부담스럽다는 거예요.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. 지표 좋아져, 실적 진짜 겁나게 좋아, 그쵸? 코로나 감염 곧 끝날 것 같죠? 백신 공급해, 그쵸? 연준이 양적 완화에 더 이상의 호재는 없어요, 그죠? 더 이상 호재가 뭐가 있어요?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2조 3천 달러에 1조 달러 하간다 그랬어요. 근데 주가가 여기서 멈춰 있어요.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? 뭐 기다리나?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두 번째, 우리나라 공매도가 다음 달부터 진행이 돼요. 1년 3개월 만에, 지난번에 6개월짜리였다가 이번에 6개월, 3개월 했어요. 그러면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봐요. 공매도 해도 딴 나라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오를 거다. 글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어쩌면 이 증시 격언이 혹시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장을 뭐 좋게 보고 매매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답답하니까. 하지만 분명해서 뭐냐면 종목별로 훑어보면 1월달 이후 종목들 많이 밀렸어요. 몇 개 종목은 다시 올라왔지만 1월달 이후 종목들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.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. 그게 맞다 그러면 사실은 5월달 상당히 피곤한 장이 아닐까, 뭐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, 코스피가 3,200을 다시 도전하겠냐, 뭐 그런 부분입니다. 지금 코스피가 3,200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어요. 이 싸움하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코스닥이 천이 붕괴가 됐어요.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도 지금 5주선 오늘 만들었는데 이게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깨트릴지 이걸 봐야 되겠죠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, 제가 아까 공매도 얘기를 했는데, 공매도 핵심 종목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을 공매도 타켓에 들어가요.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% 주가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. 거의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,200이 어저께 미국장이 올라서,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올라서 아마도 상승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긴 해요. 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차트가. 왜냐면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주가가 흔들리고 있지만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이제 잠깐만 보여줄게요. 그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, 만약에
다음 주 공매도 만나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는 거라고 합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습니까? 지금 내려갔죠, 고점 대비로. 그렇죠? 지금 SK 하이닉스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15만원 기준으로 2만원이 빠져있는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지금 LG화학이 어제 좀 올라서, 어제하고 그제 올라와서 좀 살았지만 사실은 고점 대비로는 약 10만원 정도, 약 10%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. 현대차도 고점 28만 9천원에서 21만 1천원이에요. 그러니까 6만원, 7만원 또 내려왔습니다. 20% 정도. 그 다음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스는 거의 다 올라왔고요. 그 다음에 네이버도 41만원에서 36만 6천원이니까 약 5만원 정도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20% 정도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셀트리온도 지금 고점 39만 6천원에서 26만 8천원 됐습니다. 10만원에 더 빠진 상태죠. 삼성 SDI도 81만 8천원에서 67만 2천원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카카오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액면 분할, 주식 분할 이것 때문에요. 현대모비스 40만 5천원에서 27만원 됐습니다. 그렇죠? 기아도 10만 2천원에서 7만 9천원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좀 올라왔네요. 16만원에서 14만원. 그래도 2만원이 내려와 있죠.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32만 7천원에서 27만 5천원. 그러니까 약 5만원 정도 내려왔어요. 20%. 그렇죠? LG생활경제는 17만 5천원, 170만원에서요. 150만, 20만원 내렸습니다. 10% 넘게 빠졌죠. 포스코가 정말 강했습니다. 그 다음에 LG전자가 19만 3천원에서 그 다음에 16만, 3만원 빠졌습니다. 그렇죠? 3만원이 벌써 20% 되죠. 그 다음에 LC소프트도 104만 8천원에서 82만원, 그러니까 20% 빠졌습니다. 그렇죠? SK텔레콤은 올랐죠? 이거 지금 보니까 어떤 경기방어주들은 지금 강했죠. SK 좀 내려왔습니다. 36만원에서 지금 28만 4천원. 얼마예요? 8만원 빠졌습니다. 8만원. 20% 넘게 빠졌죠. KB 은행주 올라왔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LG, 야, 강했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신한지주, 은행주도 올라왔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삼국전력, 고점 대비로 3만원에서 2만 3, 7만원 빠졌고요. 7천원 빠졌고요. 삼성생명, 고점. 은행, 그러니까 금융주가 올라왔죠. 삼성 SDI 고점. 그래서 18만 4천원 지금 된 상태입니다. 이것도 삼성전기 고점 22만 3천원에서 18만 4천원 됐습니다. 그렇죠? 자, 제가 지금 SK바이오팜도 고점에 내려왔고,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. 지수는 버텼지만 몇 개의 종목만 사실 주가를 방어한 거예요. 그러니까 지수가 강했구나. 이걸 보고 와, 이거 가는 거 아니야?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다. 오히려 중소형주는 좀 시세를 주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.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수가 오르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직 대형주나 이런 거는 시장을 끌어가지 못하고 있고 밀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현재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주의를 해서 나쁠 게 없는 것 같다.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3266이 넘어가야 진짜일 거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금융주나 몇 개 종목 빼놓고는 사실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. 금융주가 왜 오를까요? 금리 상승, 그러니까 테이퍼링, 이거 다 연계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금요일입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